안녕하세요, 토무룩입니다. 지난번에 제네시스 GB80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차에 이제 탑재되는 엔진이 이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파워트레인이 이번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요게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은요, 2019년 10월 23일 지금 영상을 찍는 오늘인데요. 경기 화성에 있는 롤링힐스 호텔에서 2019 현대기아 국제 파워트레인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엔진과 그리고 미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엔진을 공개했는데 저는 이제 제네시스 GB80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T GDI 엔진이 이번에 그 제네시스 GB80에 들어가는 엔진인데요. 예전에 3.3T GDI 엔진이 있었죠. 그리고 뭐 G70나 스팅어에 탑재되는 그런 엔진이었는데요. 그거에서 200cc를 더 늘리고 그리고 출력과 토크가 약간 더 향상된 그런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최고 출력은 3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54kgm의 수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3.3T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370마력에 52kgm의 최대 토크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10마력 정도가 증가했고 2kgm 정도의 토크가 더 증가를 했어요. 수치 자체는 실생활 영역에서 이렇게 체감을 할 만한 그런 수치 상승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대신에 새로운 연료 분사 시스템이 적용이 됐어요. 듀얼 포트 인젝터를 통해서 저속에서는 MPI 방식, 고속에서는 GDI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서 두 가지 타입의 장점만을 좀 섞었다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설명이거든요. 이 방식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사실 없어요. 다만 이 엔진들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정비 때 얼마나 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살펴보면 되잖아요. 앞으로 GB80을 시작으로 이제 이 엔진을 차후에 이제 뭐 G70나 이런 차들에 이렇게 적용해 나갈 텐데, 뭐 어떤 주행성을 갖고 있는지,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MP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되게 폭넓게 쓰였었죠. 거의 대부분이 MPI 엔진이었고, GDI 엔진이 등장하면서 헤게모니가 이쪽으로 확 넘어오게 됐는데, 아직도 일부 차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구조가 좀 단순하고 제작 단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흡기 쪽에 카본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연료 품질을 크게 따지지 않고요. 진동과 소음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정비하기도 쉬운 편이고요. 단점은 연비나 그리고 출력 면에서 GDI 엔진보다 좀 약해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GDI 엔진의 경우에는 뭐 MPI의 그 장단점을 바꿔버리면 그 GDI의 장단점이 되는데, 고압 펌프나 고압 인젝터 이런 것들 이제 부품이 들어가고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비가 어려워지고요. 흡기 쪽에 카본이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엔진 세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출력이랑 연비 측면에서도 좋고 터보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들만 뽑아서 한 엔진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 스트림 엔진들. 스마트 스트림 2.5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K7에 먼저 적용이 됐었고, 이번에 나올 그랜저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죠. 저속에서는 MPI 방식을 사용해서 정숙성과 진동을 줄이고요. 고속에서는 GDI 방식을 사용을 해서 고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브랜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순행식 인터쿨러를 장착을 해서 터보 엔진 특유의 그런 터보렉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 딜레이를 많이 줄였다고 하네요. 설명한 내용들이 모두 맞다면은 아마 이 늘어난 수치 이상의 좋은 주행 질감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지 않아도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정비 편의성이 떨어지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을 혼합시켜 놨잖아요. 새로운 부품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정비 편의성 면에서는 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새로운 엔진이기 때문에 까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새로운 방식의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도 살짝 의구심이 있어요.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GDI 엔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엔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발표된 엔진 중에 두 번째 엔진이 바로 직렬 6기통 3리터 디젤 엔진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GB80의 주력 엔진이 될 것 같고요. 이 엔진은 국내 최초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모하비에 적용된 3리터 디젤 엔진은 V6 방식입니다. 직렬 6기통 엔진은 L6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V6, L6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최고 출력은 27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0kgm에 달합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에 260마력 그리고 57.1kgm의 수치를 보여줬었는데 요거보다 상당히 이제 발전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뭐 주행 질감이나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정숙성 그리고 뭐 출력 같은 부분에서 L6가 V6보다 유리해요. 근데 왜 L6를 탑재를 안 하고 V6를 탑재를 했느냐, 이걸 따져보자면은 L6는 엔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차체도 길어지고 차체가 바깥쪽으로 길어지면 모르겠는데 안쪽으로 길어지게 되면은 실내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뭐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V6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V6 같은 경우는 L6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요. 구조가 복잡한 만큼 정비성도 떨어져요. L6가 긴 거 빼고는 V6에 비해서 장점은 더 많습니다. 이번에 이 L6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예상도를 보면 보닛이 좀 길잖아요. L6 엔진을 넣기 위해서 보닛을 살짝 길게 가져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휠베이스도 산타페보다 훨씬 넓다고 하는데 휠베이스가 보통 넓으면은 실내가 넓어지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후륜 구동이고 L6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넓어진 만큼 실내 공간을 많이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L6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고 V6보다 더 만들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아마 내구성 문제에서도 V6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출력을 정말 원한다, SUV지만 정말 시원하게 달리는 걸 원한다 싶으면은 3.5T GDI 엔진을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만약 이 차를 고른다면은 저는 3.5T GDI 엔진보다 이 3.0 L6 엔진을 선택할 것 같아요. 디젤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세금도 쌀 테고 정비도 괜찮을 테고 여러모로 출력 빼고는 이쪽에 도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출력이면 충분한 것 같고요. 고출력이면 좋겠지만 따라오는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3.0 L6 디젤 엔진을 고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성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습식 듀얼 클러치 미션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주행 성능을 가진 국산 프리미엄 SUV를 이제 11월이 되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부디 좀 멋있게 나와서 좀 판도를 바꾸는 그런 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